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워크북 35페이지 아직 못했던 부분 마무리하고 오늘 다음 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워크북 35페이지에 갈비와 칼국수가 있죠. 어떤 영국인이 한국어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영국인은 한국어를 연습하기 위해 한국 친구를 자주 만났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한국인 친구가 그에게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묻자 서슴없이 무엇이라고 발음을 했어? 칼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가 칼비가 아니라 갈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안내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영국인은 앞에 그 한국 친구와 한국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인 친구가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자 그 영국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갈국수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영국인 친구가 이제 단어의 가장 첫 소리, 즉 초성에 위치하는 기억을 기으라고 발음하느냐, 크라고 발음하느냐를 헷갈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발음을 헷갈려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야? 그쵸, 두 나라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음운 체계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음운 체계는 몇 중이다? 그쵸, 자음의 경우에는 특히 3중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쵸, 예사소리인 평음, 된소리인 경음, 그리고 거센소리인 격음의 상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제 영어권의 경우에는요, 영어권의 음은 체계에 있어서는 몇 중 체계야? 이중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체계 어떻게 해요, 선생님? 바로 유성음과 무성음이요. 자, 유성음이다라는 건 얘들아, 뭐야? 그치, 있을 유자잖아. 그래서 유성음이다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성대에 떨림이 있다라는 것이야. 그럼 무성음의 경우에는 뭐겠어? 성대에 떨림이 없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유성음, 무성음은 어때? 음성적으로는 그 음성적 차이는 존재를 하지만 그게 의문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부부라는 단어를 보자.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이 기호의 경우에는 바로 뭐야? 우리 이제 표기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부를 우리가 국제 음성 기호로 표시를 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대가로로 치는 건 뭐야? 바로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 그치, 우리는 이것을 뭘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소리에 있어서 어떻게 나온다? 부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피읍의 경우에는 그치, 무성음 프가 오는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비읍의 경우에는 유성음 브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니? 근데 얘들아, 국제 음성기호에서는 이렇게 서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때? 이거 부부라고 우리가 소리난다라고 할 수 있잖아. 요것도 역시 뭐야? 음성으로 따지는 거라고. 근데 음성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에서 어때? 차이를 보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이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제음성 기호에서 피읍과 비읍을 똑같은 비읍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서로 지금 얘들아 단어의 의미를 변별시키고 있다, 변별시키지 못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삼중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들이 생각했을 때 무성음이 격음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치를 발음을 할 때 kim치라고 발음하는 이유가 이제 어두 초성에 오는 기억의 경우에는 이제 파열이 되고 종성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이제 울림이 살짝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뒤에는 모음이 존재할 테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어두 초성에서는 정말 파열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저거는 분명히 무기음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뭐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혹시 더 조금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계속 유성음, 무성음이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차이를 보인다, 네, 이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고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이 사람이 왜 기억과 키역을 헷갈리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딱 이거죠. 무엇 때문이야? 이 두 언어 간의 음운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음 체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교과서는요 116페이지, 워크북은 3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두 피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자음 체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자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무엇이 일어난다? 그렇죠. 장애가 일어난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교과서 116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의 말소리 중 공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동그라미 좁혀서 동그라미 막거나 좁혀서를 우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장애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막거나 좁혀서 내는 소리를 우리 무엇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음운의 개념을 배웠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소리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네, 저런 요소를 가지고 있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인지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음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소리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는 소리를 음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그 공통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공통적인 요소를 나누는 기준을 우린 총 3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 것이니에 해당하는 조음 위치예요. 발음이 되는 위치가 어디인가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니 라고 해서 조음 방법이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음할 때 그 세기가 어떠하느냐, 즉 조음 세기 혹은 소리의 세기라고 할 수 있죠. 약하냐 혹은 강하냐 혹은 그 중간이냐에 해당이 되는 부분, 약하냐 강하냐,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에 있어서 중간이라기보다는 조금 긴장하여서 발음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이에요? 바로 어디에서 조음이 일어나느냐, 조음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음 위치 선생님이 지금 옆에다가 그림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음 위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냥 그림만 단순히 외우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실제로 발음하면서 이게 정말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조금 느껴봐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음운은요, 총 5군데에서 조음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순서대로 쭉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술에서 소리 나는 거는 바로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브 발음할 때 어때요? 입술을 다물고 있을 때 이 공기가 나오려다가 중간에 입술에서 한번 막히잖아요. 그리고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브라고 여러분이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미모티콘도 어때요? 브라고 하면서 닫았다가 열릴 때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죠? 네, 이처럼 입술 소리의 경우에는 입술에서 어떠한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혀로 여러분의 조음 기관을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혀로 이제 입술을 훑었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윗입술 뒤에 있는 거 뭐야? 그치?
윗니가 있고요. 얘들아, 윗니랑 윗니 뒤에 살짝 혀를 대고 쭉 살짝 올라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딱딱한 뭔가가 느껴져요? 잇몸이 느껴져요. 바로 윗잇몸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우린 무엇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잇몸 소리이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한자 명칭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더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중간에 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네, 늙어서 그래요. 네, 요즘 친구들은 한글로 배우는군요. 라떼는 한자로 배웠어요. 막 치경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어차피 국문학과 갈 친구들의 경우에는 네, 한자에 익숙해지는 게 훨씬 낫다. 왜? 학문적으로는 아직 한자로 배우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딱딱한 곳에 얘들아 뭐가 있어? 잇몸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윗니 뒤에 무엇이 있어? 윗잇몸이 있어. 윗니랑 그 윗잇몸에 혀를 대고 소리를 내는 게 바로 뭐야? 그렇죠. 크게는 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 발음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잠깐 혀를 대고 있죠? 그렇죠. 윗니랑 그 사이에 윗잇몸에 혀를 대고 있다가 떼면서 드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발음해 볼까요? 드. 모음은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드 막 이러면은 선생님 윗잇몸이 안 닿는데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모음은 음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약한 모음 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니? 을을 길게 하면 결국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 느 발음할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닫다 할 때 닫 해볼래요? 닫 할 때 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 그치? 윗잇몸이랑 윗니 사이에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거기가 바로 어디야? 그치? 잇몸 소리가 나는 곳이야. 네, 또 다른 말로는 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얘들아 이제 윗잇몸에서 한번 혀를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하면은 가운데 얘들아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 이렇게 혀로 한번 훑어볼래요? 어때? 간질간질하지 않나요? 저 맨날 이 의문할 때 이 딱딱한 윗 입천장을 훑을 때마다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딱딱한 부분을 우린 무엇이라고 할 거야? 딱딱하다라고 해서 센 입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센 입천장 혹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경구개이다 라고 얘기해요. 경이라는 건 이제 딱딱하다 혹은 강하다 라는 것이고요. 얘들아 구개라는 거는 바로 입천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천장을 얘기하는 이 구개라는 단어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의문의 변동에 있어서 구개음화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집중하셔야 되니까 네, 여러분이 한자어와 동시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명칭을 모두 다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가서 조금 편하지 않을까. 진짜 신기한 게 어차피 막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배우지만 결국에는 또 음운 변동 들어가면은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또 한자가 계속 나온다. 네,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배울 거면 차라리 그냥 한자어로 배우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는데 왜냐면 어차피 낯선 공간, 낯선 명칭이라서 한자어로 배우나 한국어로 배우나 여러분 처음 접할 때 어려움은 똑같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곳에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경구개 혹은 센이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나는 소리는 이제 우리가 센이천장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즈 발음할 때 어때? 그치, 여기에서 혀 끝을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혀가 넓게 닿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봐요. 즈 할 때 그쵸, 혀가 넓게 경구개 센입천장에 붙었다가 떼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막 헛구역질이 나야 돼요, 여러분. 막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조금 더 꺾어보면 여기에 얘들아 쭉 훑어보니까 딱딱하다
올라갔다가 어디에서 그쵸 뒤에 있어서 목젖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말랑말랑해집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갑자기 말랑말랑해지면서 선생님 거기를 계속 쿡쿡 누르니까 막 헛구역질이 나와요 막 이럴 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 여린 입천장이다 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여린 입천장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연구개다 라고 하는 위치인데요. 여러분 이제 연구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특히 막 발음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발음이 난다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얘들아 니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아 요번에 시험 망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네, 또 역시 저만 그러는 걸로. 네, 뭐뭐 할 각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각 발음해 볼래요? 각 했을 때 얘들아 각 하고 멈춰봐. 그 상황에서 딱 멈춰봐. 각 하고 멈췄을 때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야 돼요. 여러분 만약 숨이 쉬어진다? 이러면은 나사에 전화해야 돼요. 여기 외계인이 살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니? 네, 여러분이 각 했을 때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혀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니? 각. 그쵸. 혀가 여린 입천장에 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바로 여러분의 혀 뿌리가 닿아 있는 그 부분이 어디다? 그쵸. 여린 입천장이다. 그래서 그의 경우에는 무엇이요?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목구녕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히읗이라고 하는데요. 목구녕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들아 이거 뭐야? 그렇지. 목청소리다 라는 건 결국에는 성대에서 나는 소리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총 뭐뭐뭐 배웠어요? 그쵸. 좋은 위치 5가지 배웠어요. 일단 얘들아 그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막 시험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음원을 복습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릴 줄 알아요. 네, 선생님은 이걸 매년 그려왔잖아요. 네, 선생님은 여러분은 못 그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전혀 다를걸요. 아, 이 선생님이 굉장히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인간 반 잘라놓은 이 단면도 여러분이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위치 첫 번째 얘들아 입술부터 시작해. 입술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입술 그 다음에 얘들아 뒤로 넘어갔어. 윗니랑 어디라고? 그렇지, 윗잇몸이라고. 그래서 얘들아 잇몸 소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우리 그거를 한자어로는 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입술 소리의 경우에는 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입술은 한자어로 뭐야? 입술 순자잖아. 그래서 순음이라고도 하고요. 두 입술이 움직인다 라고 해서 양순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얘들아 윗잇몸 지금 혀로 훑고 있니? 자, 훑어서 얘들아 조금 더 뒤로 갔더니 단단하게 팡팡한 부분이 나와. 얘들아 이거 우린 뭐라고 한다고? 경국의 센 입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쌤 근데 센 입천장은 왜 딱딱하고 뒤에 연국의 즉 여린 입천장은 왜 말랑말랑해요? 라고 하는데 센 입천장의 경우에는 얘들아 바로 여기 위에 뼈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 뼈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말랑말랑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즈가 여기서 경국의 즉 센입천장에서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갔더니 갑자기 불쑥 말랑해지는 녀석이 나타나죠. 그 녀석은 우리 뭐라고 한다고? 여린 입천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 라는 발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얘들아 이제 조금 더 우리 혀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대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 뭐라고 할 거야? 목청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 이렇게 5개를 배워봤어요. 좋은 위치 5개.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겠죠? 혹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쌤한테 좀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좋은 위치 5군데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좋은 방법에 앞서서 우리가 크게 먼저 소리를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음은 얘들아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울림에 있어서 성대나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 얘들아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공기 흐름이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겠죠. 그쵸? 근데 얘들아 공기의 흐름이 자유롭지 않지만 그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공기의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리들이 있고, 그에 반해 공기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부족한 녀석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공기의 소리가 많은 거, 공기의 소리가 적은 거, 총 두 가지로 먼저 크게 나눠볼 거예요. 자, 얘들아, 공기 소리가 많은 걸 우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 중학교 때 다 음은 사실, 여러분 제가 중학교에서 오래 있어 와서 아는데, 중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음운이랑 음운변도. 근데 왜 여러분 맨날 가르칠 때마다 막 진짜 세상 처음 느낀다는 듯이. 여러분,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 1학년에서도 이미 배우셨다면서요. 근데 항상 막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꼭 마스터를 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소리에 있어서 얘들아, 울림도에 따라 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뭘로 나눌 수 있을까? 소리의 양이 많은 공기의 양이 많은 소리를 우리는 무슨 소리라고 하죠? 힌트 줄게요. 네 글자. 그렇죠. 얘들아,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어때? 소리가 울려. 그래서 우린 그 소리를 뭐라고 할 거야? 울림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들아, 울리지 않는 소리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안 울림 소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안 울림 소리에서 여러분, 좋은 방법은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여러분 116페이지 밑에 표로 나타나 있네요. 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바로 이제 안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들의 좋은 방법이 되고요. 비음과 유음이 바로 뭐야?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안 울림 소리에 나타나는 좋은 방법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확인합시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옆에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파열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열음의 경우에는요, 얘들아,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기의 흐름은 폐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어디에서 막히는 거야? 바로 소리가 나는 공간에서 막히는 거야. 그 소리가 나는 공간 우리 몇 개 배웠어? 5개 배웠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얘들아, 입술 소리의 경우에는 그럼 뭐야? 공기가 쭉 이렇게 오고 있다가 어디에서 막혀? 여기에서 입술이 붙어서 잠시 막혀. 그랬다가 입술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파열음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다가 중간에 공기 흐름이 막혀. 즉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폐쇄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들아, 파열음을 또 다른 말로는 폐쇄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막혀 있다가 얘들아 소리가 나려면 당연히 그 부분이 터져야겠죠. 막힌 부분이 열려야 소리가 나니까, 아, 이래서 어때? 소리가 터진다 라고 해서 파열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열음인 거예요. 이해되셨니?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뭐야? 아,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와. 공기가 유입이 되다가 공기의 흐름이 되다가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 그치? 폐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뒷부분에서 무엇이 일어나? 그쵸? 공기가 터지는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들아, 예를 들어 보면은, 자, 한번 선생님, 그럼 기억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혀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에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가 막혀 있잖아. 그래서 잠시 멈췄다가 어때? 이 혀가 모음을 발음하면서 터질 거 아니야.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발음할 때, 그 발음하기 전에 여러분 혀가 이미 뭐하고 있어? 막고 있잖아요. 그쵸? 라고 발음할 때, 그 발음할 때 모음, 의가 붙으면서 얘들아, 당연히 모음의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없어. 그럼 얘들아, 얘네가 다 뚫어줘야 되거든? 내가 여태까지 막았던 걸 다 뚫어줘야 돼. 그러면서 뚫어주면서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현상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한다? 터지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걸 우린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폐쇄음이다 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폐쇄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그 폐쇄되는 공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어요? 네, 마찰음이 있어요. 자, 마찰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이제 물 장난을 해요. 물 장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니네는 이렇게 물총을 빵야 쏠 때 나는 물총으로 성에 안 차. 그래서 나 뭐해? 호수를 꼽아버렸어. 그래서 막 이렇게 물을 쏘는데 얘들아, 니네가 가까이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쏴도 되지만 내가 뭐 할 거야? 니네가 너 몰리는 거야. 맞추고 싶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그치. 선생님 이거 조금 입구 좁게 하면은 더 세게 나가거든요. 그쵸? 얘들아, 공기의 통로를 그럼 우리가 좁힐 때 어때? 소리가 조금 더 장애가 생기면서 센 소리가 나겠죠.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마찰음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시옷이거든요. 스입니다. 근데 스 발음할 때 얘들아 할 때 뭐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쵸? 얘들아 스 발음할 때 라는 소리 들리나요? 바로 이게 뭐냐면 파열음의 경우에는 어때? 완전히 통로를 막아버렸어. 근데 발음할 때 여러분 한번 숨을 들이마셔볼래? 그 상태에서 어때? 공기가 그치 막혀있진 않은데 그 통로가 발음해봐. 발음할 때랑 어때? 훨씬 비교했을 때 좁아. 그리고 얘들아 무엇이 존재? 라는 마찰되는 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니? 마찰음은요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힘으로써 장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우리가 좋은 방법을 이뤄내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찰음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기가 유입이 돼. 그러다가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통로가 좁아졌다가 그게 또 열리면서 무엇이 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마찰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좁아지면서 공기와 통로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마찰되는 소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 마찰되는 소리가 뭐라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호수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얘가 그냥 물이 쭈루루룩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 이렇게 조금 입구를 좁혀보면 어때? 소리가 물이 빵빵하게 세게 갑자기 나간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나가는 소리가 세기가 훨씬 커지거든요. 물 나갈 때조차도. 그럼 얘들아 당연히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어때? 그쵸, 좁혀지는 것이죠. 이해돼? 그럼 스 발음 이놈의 삑사리. 네, 자, 스 발음할 때 어때? 그치 얘들아, 우리 화면 이제 보면은 스 발음할 때 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여러분? 그치, 바로 쌤 요거 윗잇몸이랑 이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근데 막혀 안 막혀? 막히진 않아요. 소리가 옆으로 다 삐져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 통로가 좁아지니까 무엇이 일어난다? 마찰되는 소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찰음은 여기서도 나왔죠.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들아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안 울림 소리에서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네, 한참 남았어요 오늘.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파찰음의 경우에는 왠지 이름에서부터 느껴져. 무엇이 느껴져? 그렇지, 얘는 왠지 짬뽕이야.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자, 파는 어디서 온 것 같아? 파열음에서 왔어요. 그럼 찰은 어디서 온 것 같아? 마찰음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찰음의 경우에는요 처음은 똑같아요. 파열음처럼 얘들아 무엇이 일어나? 폐쇄가 일어나. 근데 얘들아 폐쇄가 일어나는데 파열음의 경우에는 그 폐쇄가
풀리면서 공기가 빵 터진단 말이야. 근데 마찰음의 경우에는 어땠어? 그치? 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찰되는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랬잖아. 그쵸? 근데 파찰음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폐쇄음으로 시작이 되고 폐쇄를 했다가 근데 빵 터트리는 게 아니라 마찰음처럼 끝부분에 무엇을 하는 거야? 그치? 마찰음처럼 이렇게 마찰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음이 바로 뭐야? 경국에서 일어나는 파찰음 이제 즈에 해당이 되는데요. 즈 발음할 때 즈 할 때 얘들아 어때? 라는 소리 조금 나는 거 들리니? 즈 할 때 이거와 다르게 어때? 소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라는 이해됐어요? 이걸 통해서 얘는 어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에서 막아? 그치 얘들아 요거 잠깐만 다시 빌릴게요. 경국에서 일단 한번 막아. 근데 막았다가 어때? 그냥 폐쇄음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파찰음의 경우에는 어때? 뗄 때 역시 조금 통로를 좁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들아 폐쇄음의 경우에는 어때? 공기가 유입되다가 막혀. 폐쇄 공간이 존재하고 폐쇄 구간이 끝나면 다시 소리가 터지게 되는 파열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셨니? 근데 마찰음의 경우에는 통로를 막지 않아? 막지 않아. 그 대신 통로를 좁힘으로써 장애를 일으켜.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좁힘으로써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는 소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했고, 파찰음의 경우에는 이거 두 개 짬뽕한 거야. 그래서 어때? 처음 시작할 때는 공기가 유입이 되다가 중간에 막았다가 얘들아 어때? 터트리면은 파열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끝부분은 무엇으로 끝내자? 우리는 끝에는 무엇으로 끝낼 거야? 마찰로 끝낼 거야. 이런 녀석들이 파찰음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찰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다 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좋은 방법 3가지, 안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좋은 방법 3가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좋은 방법 2가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지요. 자, 일단 여러분 울림 소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그쵸?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저는 노란 양말이라고 배웠어요. 이게 진짜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이제 우리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그런 걸 다 알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좀 헷갈린다 하면은 실제로 발음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좋은 위치라든가 어디에 닿는가 막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니? 네,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울림 소리에 있어서 비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비음이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네, 비음이요. 비음이요 라고 했을 때, 자, 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음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사용이 될까? 얘들아, 비가 바로 뭐일 것 같아? 그쵸, 코비자예요. 그 중에서도 얘들아 무엇에 해당하는 거야? 비강이라는 이곳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 뒤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이모티콘으로 가려져 있지만 코 옆에 있는 이 공간이 다 비어있는 공간인 거 아시나요? 네, 그래서 막 우리 코 막히면 여기에 콧물이 차가지고 그러는 거라며. 네, 여러분 관심 별로 없어요? 네, 선생님은 알러지성 비염이라 항상 코가 반쯤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랬을 때 비음은요 바로 이 비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들아 비음에 무엇이 있어? 미음이랑 니은이랑 응이 있거든요. 응이 존재를 하는데요. 응의 경우에는요 분명히 좋은 위치는 어때? 의 경우에는 입술을 닫았다가 떼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뜨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입술을 닫았다가 떼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 공기 흐름이 어디에 있어? 그치, 바로 이 코에 있는 비강에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들아 이 비강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비강을 볼게요. 비강의 경우에는요 이제 어디서 존재하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물을 예시로 들어보면 얘들 이렇게 입술이 닫혀있고 터지는데 근데 그 공기 흐름이
여기 있잖아. 여기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는 목젖이거든요. 목젖인데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서 안 울림 소리를 발음을 할 때는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빳빳하게 서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거든. 그럼 막으면 얘들아 공기가 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들아 니네가 울림 소리를 발음할 때, 그 중에서도 비음을 발음할 때는 어때? 여기에 힘을 주지 않는 거야. 이 목젖에. 그럼 얘들아 목젖에 힘을 안 주면 여기에 무엇이 생겨버려? 통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공기가 지나가는데 얘들아 여기에 공간이 넓어 보이니? 여기에 공간이 넓어 보이니? 그럼 당연히 여기에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공기 흐름이 분명히 막히는 장애는 존재를 하지만 공기 흐름이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어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해되셨니? 한번 여러분 코를 막고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를 막고 발음 돼요?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응의 경우에는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어? 그치? 종성에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뭐야? 으라고 발음하면 그냥 그건 모음의야. 우리 자음 이응을 발음할 때는 응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응 발음했을 때 코를 막아보고 응 발음해볼래? 어때요? 얘들아 공기가 원래 빗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는 거야.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비음은 어디를 통해? 비강을 통해서 소리가 훨씬 더 울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의 경우에는 입술에서 일단 막히고요. 느의 경우에는 얘들아 안 발음해볼래? 안 했을 때 혀의 위치만 보자. 자, 어디에서 발음이 되지? 그치, 윗니와 윗잇몸 사이에 혀를 여러분이 갖다 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리고 발음할 때 하고 멈춰보면 얘들아 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그치, 저기 연구개 쪽에서 혀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기의 흐름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강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코 막히면은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나와야 될 공기가 나오지 못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얘들아, 유라는 건 바로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공기가 어떠한 장애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비음은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기를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유음의 경우에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야? 탄설음이라고 부를 거야. 붙였다가 떼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붙였다가 떼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탄설음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해?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이다 라는 거, 이걸 우리는 설측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유음에 이제 유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좋은 방법의 명칭을 얻게 된 건 사실 설측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설음은요, 초성에 리을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두초성, 즉 단어 맨 처음 초성에 순우리말에서는 리을로 시작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우리 이런 것도 얘들아 단어의 첫 부분은 아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외래어가 그렇기 때문에 탄설음보다는 설측음 위주로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탄설음의 경우에는 우리 발음할 때 어때? 가볍게 우리 할 때 혀를 살짝 댔다가 떼면서 발음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 할 때 얘들아 혀의 위치랑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히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니? 네. 그랬을 때 이거는 살짝 댔다가 떼는데 반해서 달 한번 발음해 볼래? 달. 그랬을 때 얘들아 달 하면은 여러분 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달. 근데
달 발음하고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들여서 볼래? 달 라고 했을 때 어디가 시원해져요? 그쵸, 혀의 양옆이 시원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설치금을 발음할 때 혹은 유음을 발음할 때 혀의 양옆에서 공기가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비음과 혹은 다른 녀석들과 다르게 굉장히 공기의 흐름에 있어서 어때? 조금 더 많이 자유롭구나. 그쵸? 달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공기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워크북 받으러 학교 왔는데 되게 나름 또 신선했죠. 그쵸? 학교 오고 싶었죠?